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오늘은 이번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베트남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를 정리하였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은 1년이었는데요.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베트남 또한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일상을 보내야만 하는 악몽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가 처음 발견된 이후 국경을 닫으면서 1년 이상을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으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안전한 국가로 분류되었는데요. 베트남에서의 코로나 4차 팬데믹은 먼저 북부의 호텔들에서 소수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베트남은 철저히 통제한다는 이유로 안전에 대하여 자만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통일절과 노동절 연휴를 즐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모여들게 되었고, 이는 결국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거의 3만 명을 죽인 가장 치명적인 팬데믹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남부의 호치민시는 약 50만 명의 감염자와 1만 9천여 명의 사망자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몇 달 동안 봉쇄 정책을 펼치며 백신의 보급도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집중 제공함으로써 조금씩 회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그동안 피해를 입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하루 약 1만 5천 명 수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베트남의 상황입니다. 인구수로 단순 비교하면 현재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2,200만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다.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도 전례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베트남의 학생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정학습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베트남도 인터넷의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온라인 수업을 위한 장치나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TV로도 방송을 하였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전국 고등학교 졸업시험도 7월과 8월에 실시하였으며, 봉쇄나 격리로 인하여 1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응시해야만 했습니다. 백신 또한 18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먼저 접종하였기 때문에 10월 말에서야 시작된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의 첫 접종 이후로 아직 충분하지 못한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잠시 확산세가 꺾인 듯 보여 일부 지역의 학교들이 다시 개학을 하였지만, 최근 재확산의 영향으로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핵심 리더가 새로운 직책을 맡다. 공산국가인 베트남에서도 선거를 해야만 하는데요. 1월에는 제13차 전국대표대회가 개막하여 당중앙위원 180명과 예비위원 20명을 포함해 새로 선출된 당중앙위원들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규정된 연령 제한을 초과하여 특례로 재선된 응웬 푸종 전 주석과 응웬 수언푹 전 총리가 포함되었습니다. 7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제12기 서기이자 중앙조직위의 위원장이었던 판민진이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되었으며, 응웬 수언푹은 국가주석으로 선출되었고, 부엉딘 후에 하노이 당위원회 서기는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5월에는 6,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2021년에서 2026년 임기의 새 국회의원과 인민의회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를 했고, 499명의 후보가 국회의석을 얻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캠페인. 베트남은 지난 3월 의사, 간호사, 언론인, 군인과 같은 코로나19 최전선 노동자부터 시작으로 베트남의 역사상 가장 큰 예방접종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고령자 및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과 같은 다른 그룹을 우선으로 접종을 실시했으며,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시노팜, 스푸트니크 V 등의 백신을 사용 승인했습니다. 백신은 상업계약을 통해 구매하고 글로벌 백신 접근 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취득하며 각국 정부로부터 기부받았습니다. 특히 충분하지 않은 경제력과 초반의 안전함으로 인하여 백신을 선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치민의 중심으로 팬데믹이 발생한 시기에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백신 기부로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9,800만 인구 중 약 7,700만 명이 최소 1회 접종을 받았고,
6,200만 명이 2회 접종을 받았으며 현재 3차 접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허브에서 노동자의 탈출. 베트남의 남부에서 수개월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도시와 산업 중심지에서 고향으로 탈출해야만 했는데요. 베트남 통계청은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약 130만 명의 근로자가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0월에 봉쇄를 해제했을 때는 수만 명이 호치민시와 인근 지역을 떠났는데요. 베트남의 남부에서 출발하여 오토바이로 북부의 하노이와 라오카이 지역까지 대규모 이동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4차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며 베트남 정부는 내년 초까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주식시장 최고점 경신. 4차 팬데믹으로 인한 큰 타격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주식시장은 최고점을 경신했는데요. 34% 이상을 상승하면서 반복적으로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는 또한 1월 말에 처음으로 북부 하이지엉성에서 세 번째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산업단지가 운영을 제한하게 된 후 첫 큰 하락을 보았는데요. 그러나 정부의 발병 억제 능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2월 지수 반등에 도움이 되었고 그 모멘텀은 다음 4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호치민시 증권거래소가 만성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 대기업 FPT가 개발한 새로운 임시 거래 시스템을 설치함에 따라 7월 초에 1420포인트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7월에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 제한 및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제한된 제조 활동은 투매를 촉발하여 8월과 9월에 변동성을 일으켰고 VN-인덱스는 약 1340포인트에서 3분기를 마감했습니다. 10월에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하고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지수가 11월 25일 처음으로 역사적인 15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은행 예금 금리는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분기 GDP -6% 성장.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은 4차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붕괴되고 제조업과 무역이 타격을 입으면서 올해 6% 성장을 달성하려는 베트남의 계획을 좌절시켰습니다. 2020년 상반기 1.8%의 낮은 성장률은 산업 성장률이 다시 팬데믹 이전 수준에 접근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률을 5.6%로 높이는 데 기여했는데요. 그러나 7월에서 9월 남부 당국이 공장을 통제하고 검문소를 설치해 사람들의 이동을 막으면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6.17%를 기록했습니다. 기획투자부는 올해 3.5%의 성장률을 예상했고 아시아개발은행은 3.8%의 성장률을 예상했지만 세계은행은 경제가 지난 분기에 반등하고 4.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베트남 국회는 2022년 목표치를 6에서 6.5%로 설정했습니다. 하노이 첫 지하철 개통. 현재 개통된 노선은 지상도시 전철이지만 베트남의 첫 지하철이 하노이에서 개통되었는데요. 10년간의 건설 기간에 많은 지연과 장애의 발생으로 2021년 11월에야 첫 개통이 되었습니다. 길이가 13km인 깐닌 하동 전철 노선의 비용은 2008년 8조 7,800억 동에서 2017년 18조 동으로 증가했는데요. 깐닌 하동 전철 노선은 2주 동안 무료 티켓을 제공한 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11만 명 이상의 승객을 기록했으며 이는 무료 기간보다 36% 감소한 하루 평균 16,000명 정도입니다. 하노이 지하철에 따르면 전철의 수용 능력은 하루 약 21만 7,000명이라고 전해집니다. 한편 호치민시의 지하철은 현재도 지연되어 내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의 베트남 이슈들을 모아봤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베트남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 만큼 사회 전반적인 상황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